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르게 또 이슈 또 일정 또 체크할 게 많으니까요. 오늘 일단 올랐던 테마주들이 꽤 나왔어요. 해리스 관련으로도 움직이기도 했고, 또 대왕고래도 움직였고, 신재생도 움직였고, 또 바이오가 굉장히 셌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올라온 테마가 배터리 화재.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잖아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요거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게 임박하니까 관련성이 사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테마성으로 몇몇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란의 공격도 좀 예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란의 공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 부분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체크하던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해리스 관련해서 경제, 해리스가 더 잘 다룰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번에 트럼프에서 앞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도 신재생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 처리 신뢰도에서 1%포인트 차로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미국의 민주당 쪽은 또 신재생 쪽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나라 태양광이랑 또 풍력도 괜찮게 또 움직이기도 했고요. 마리아나 관련주까지 움직였습니다. 차트로 본다면은 또 신재생에서는 요거 CS 윈드 저번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었죠. 그때 이후로 조정만 나와주면은 좀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CS 베어링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 조금 움직이지 못했던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종목들이 이틀 연속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게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반등이 빼꼼 올라왔죠.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 때까지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3개월 좀 안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충분히 또 미국 대선 토론도 있고 또 여기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미국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관련주와 바이든 관련주 다 좋은 시세가 나왔거든요. 대선 이제 전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또 트럼프 관련주와 또 해리스 관련주들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다. 뭐 이번 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이란의 이제 보복이죠. 이란에 만약에 이번에 보복을 이번 주에 지나가고 만약에 뭐 크게 확정이 되지 않고 좀 잘 넘어가면서 휴전 협상까지 만약에 연결이 잘 되면 사실상 시장의 포커스는 미국 대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선 플러스 경기 침체가 여기에서 더 커지냐 뭐 안 커지냐 요 정도 초점을 맞춰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대선에 좀 단기로 많이 초점을 보고 대응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아직 종목들이 우후죽순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크로 영향 때문에 또 엔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은 좀 놀란 가슴을 약간 좀 확인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분명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대선 쪽이나 일부 기대감이 살아있는 바이오, 뭐 비만 치료, 게임 이쪽으로도 충분히 수남매가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까지 미국의 이제 민주당 총 출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리스 지원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에서 또 좋은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성장의 끝은 어디인가? 마운자로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뇨약이죠. 당뇨약이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조가 넘는 거 6조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서 실적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노브노 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계속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주가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조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몇몇 또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뭐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뭐 최근에 슈팅이 조금 나왔던 거는 요거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 크게 터트리면서 오늘도 좀 상승형 음봉 전고점 위에서 좀 놀고 있죠.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와도 또 연속성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봉 LS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슈팅이 나왔는데 얘는 좀 윗꼬리가 기네요. 최근에 좋았던 종목 중에 펩토로는 소폭 하락, 펩토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이제 한 9월달, 10월달까지도 충분히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계속 좀 부지런하게 또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이 임상 3상 승인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긴 했으나 보시면 수급상으로 보면은 또 기관이 좀 부지런하게 사고 있어요. 그죠? 비교적 꾸준히 좀 사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바이오 섹터가 좀 있습니다. 형님격인 셀트리온이 좋은 흐름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 리가캠 이런 종목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하게 올랐던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꽤 좋은 슈팅이 나왔고요. SK 바이오팜 일주일 동안 상승세가 꽤 크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SK 바이오팜은 벌써 한 20%,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단기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조금 이제 모듈은 또 우리 또 형님 아우하면서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개별 호재가 나와주면서 신풍지하게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또 바이오 쪽 섹터가 확실히 투자 심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있어요. 경기 침체 초입에는 오히려 바이오가 강하다. 경기 침체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쯤에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나 이런 쪽이 좋겠지만 초입에는 또 바이오가 좋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우려들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쪽 투심이 또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코로나가 굉장히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심한데 우리 또 재택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유행에 직장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진단키트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수요가 갑자기 또 증가하는 바람에 또 약국이나 편의점에 키트가 남아있으면은 또 많이들 또 사재기 이런 것들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잠깐 이러고 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 차트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시즌을 봤을 때도 오늘 하락 음봉이 나오기는 했으나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나 전체적인 차트 추세는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녹십자 MS 같은 종목도 오늘 또 돼서 밑꼬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거래대금은 별로 약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즌 같은 종목들 시장이 조금 애매하거나 불안할 때 오히려 이쪽 코로나 쪽으로 약간 해지처럼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올라온 테마입니다. 야, 전기차 공포 확산에 오늘도 회의가 이루어졌고 내일도 각 부처 차관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제 내달 초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고 또 세부 사항을 다 이제 좀 논의를 한 이후에 9월달 초에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관련해서 화재 종합 대책 논의를 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오늘 오른 종목이 화재 관련된 보호막이나 뭐 패치나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해내는 이런 회사들이 또 상한가를 갖거든요. 충전 제한, 화재 예방 충전기 등 뭐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막 요즘 아파트에서 막 전기차 막 나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게 가볍게 넘길 만한 또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 정부 관련된 정책 또 대책 관련해서 또 테마주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또 세력 형님들이 아쉽죠. 부랴부랴 올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3기 EV, 뭐 그리드 위즈, 이닉스, 민테크, 한빛레이저, 나노팀, 야, 많이도 올렸네요. 그 외에도 뭐 더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거래대금 상위 또 상승률 상위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는 아직 역배열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급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기대감 살아있다고 막 무조건 뭐 여기서 계속 간다 이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간 내용 보면은 화재 예방 관련해서 보호막이나 뭐 패치를 뭐 공급한 이력이 있다 뭐 이렇게 테마가 이제 엮인 거죠. 엄청나게 수혜를 볼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지만 뭐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항상 이렇게 움직였죠. 뭐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뭐 친하다는 이유로 오르는 그런 게 테마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기간이 확실히 좀 있으니까 연속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이런 또 테마가 들어왔으니까요. 나는 좀 테마주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천하제일 단타대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또 오전장 열심히 또 매매하지 않을까. 꼭대기에서 잡는 자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해서 이란이 3일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격을 하는데 미리 이렇게 날짜까지 막 예고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체면치레 같은 거죠. 이제 만약에 진짜 확전의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공격을 한다 이러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공격을 할 텐데, 얘네들도 당연히 확정이 되면은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자존심은 좀 살리면서 우리 이때 공격할 테니까 만발의 준비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요 공격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지수가 반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반등 나와 주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꽤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다 회복을 했죠. 물론 종목마다 회복을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뭐 종목마다 회복을 못한 종목도 있는데 지수는 다 회복을 했고요. 몇몇 종목들은 그 이상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도 있고, 당연히 아직
회복을 못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월요일날 하락분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도 꽤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반등세가 꽤 잘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은 반등 나왔으니까 좀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일 안에 이제 공격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고까지 다 한 거 보면은 생각보다 증시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기 매수세가 잡아먹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15일날 휴전 협상에 대한 뉴스가 주말간에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휴전 협상 이전에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도 요즘에 폼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K게임 한창 욕먹던 우리 또 넥슨, 넷마블, NC는 여전히 힘든 것 같긴 한데 넥슨 이번에도 흥행 잘 나와줬고 그죠? 넷마블도 실적 괜찮게 나왔죠? 이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이 이미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들려오고 방금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크래프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크래프톤이 지금 시간 내에서 한 4% 오르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실적이 좋았고 물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게임주가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반전 모멘텀도 생기고 다음 주쯤에 또 게임스컴에 대한 일정도 있으니까 게임스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스타도 있고 게임에 대한 일정도 보시는 분들은 모멘텀, 펄어비스, 붉은 사막, 크래프톤도 뭐 인조이 보시는 분도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뭐 오른 감도 있지만 하지만 이번에 나온 뉴스는 수주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그나마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만 괜찮게 성장을 했고 GS 건설도 좀 늘었네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좀 감소를 하고 있다. HDC 현대 산업개발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슈는 봤으니까 일정 봐야겠죠? 주말간에 나온 뉴스는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도요타 4년 만에 생산을 축소한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전기차 쪽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된 뉴스 역시 계속 나와주고 있고 AI 거품론부터 해가지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뉴욕, 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옵니다. MSCI 분기 리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인데 트럼프,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전기차 배터리 종합 대책회의,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화재 관련해서 종합 대책회의가 나오니까요. 아마 뭐 배터리 대형주들, LG 엔솔, 삼성 SDI 만약에 뭐 배터리사를 공개를 해야 된다. 중국산인지 우리나라산인지 공개를 해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단기적으로 요거 배터리 관련 대형사들도 주가 반등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요. 뭐 넷마블은 7개의 대직 키우기가 나오네요. 수요일도 중요하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면 안 돼. 예상치보다 높으면 안 돼. 높으면은 우리 또 9월에 금리나에 대한 또 내용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심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CPI 이번에는 조금 민감하게 사람들이 또 반응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낮게 나오면은 또 최근에 하락한 거 다 반등을 하면서 또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2분기 GDP 확정치도 나옵니다. 국내 실적 발표는 시프트업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험주들 금융지주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 국장은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즘에 이걸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냐 아니냐 보통 이런 걸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 이렇게 같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소매 판매 제조업 지수 보면서 우리 또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요동을 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국장은 휴장이나 미국장은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좋게 나올 거다 싶으면은 또 수요일날 또 포지션을 종가 매수 아니면은 불안하다 비중을 정리 이렇게 대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중국 베이징 로봇 전시회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9월 그 외에 주요 일정으로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스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의 랭라자 FDA 승인 여부 최근에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의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아직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 그죠 이렇게 있다. 그 외에도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현대차 주가가 뭐 실적이 좋은데도 여전히 못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죠. 앞으로 AI 반도체가 조정을 더 세게 받을 거냐, 쉬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랠리가 이어질 거냐, 아마 요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PCE도 뭐 이번 달 말에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 있긴 한데 이게 또 요즘 방산 다시 또 8월 말쯤에 관심을 받을지는 요거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8월 중으로 또 대왕고래 투자 관련해서 또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 주요 일정도 뭐 당뇨학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계속 안 죽는 이유도 9월에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 종양학회도 있죠.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알테오젠, 키투루다 관련해서 이제 임상 종료 요거 9월 23일 이런 것도 있고 밸류업 지수 출시 9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9월에도 계속 뭐 2차 전략회의가 있고요. 이 정도로만 보고요.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은 시장은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그 신용 물량도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1조 7천억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신용 물량을 또 체크하고 대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매매할 만한 섹터들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섹터는 이렇게 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 기타 관련 우리 국내 자체적인 테마, 그다음에 일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은 좋다. 그다음에 뭐 해지주로는 코로나 관련도 있고 뭐 전쟁 관련도 있는데 전쟁 관련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은 좀 휴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번 주 시장 일정과 뭐 어떤 섹터에서 좀 봐야 될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덕 아카데미 검색하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나옵니다. 주덕 실전투자 아카데미. 여기에서 올해 초부터 거의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단기 매매 관련해서 눌림목 관련된 또 뭐 특강이랑 아니면 또 공략 후보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기업 분석 컨텐츠. 무조건 뭐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장인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스윙이나 약간 중장기로도 가져갈 만한 포지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내 기업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거를 이제 제가 대신 여러 가지 또 레포트나 여러 가지 좀 제가 또 발품을 팔아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달에 몇 개,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거의 관점과 저의 생각까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루하루 그냥 조금이나마 계속 성장하면서 달려가자. 약간 함께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